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이유, 중년에게 유리한 선택은? 어제 저녁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다 충격적인 광고를 봤습니다. 전세 물건 없음이라는 편말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대신 월세 매물만 가득했습니다. 문 앞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중개사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전세는 하나도 없나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집주인들이 다 월세로 돌렸어요. 전세는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남성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월세 전환이 중년들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고 있는지를.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세로 시작해서 내 집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리고 중년인 우리에게 유리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 전세를 구하려다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월세로 전원하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으신 적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한 6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통보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월세로만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20년을 전세로 살았는데 갑자기 월세라니? 집주인에게 사정했습니다. 전세로 계속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집주인은 단호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라고. 월세로 받으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이었습니다. 연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전세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금방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결국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낮아졌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늘어났습니다.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첫 달 월세를 낼 때의 심정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년 전세로 살다가 처음 내는 월세였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세로 살 때는 보증금만 맡기면 됐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10년이면 더 큽니다. 그 돈이면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말합니다. 월세로 사는 것이 불안하다고.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두드러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집주인의 부담입니다. 전세는 거액의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 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도 많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익성입니다. 월세는 안정적인 수입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옵니다. 연금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집주인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금리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전세금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면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리가 불안정합니다. 전세금을 굴리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월세로 받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제 변화입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였습니다. 전세로 놓으면 별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월세가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거스를 수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전세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한 50대 후반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십니다.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전세를 놓고 있었는데 최근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새로 전세를 노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친구들이 월세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전세가 익숙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받고 2년 동안 신경 안 써도 됐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매달 관리해야 합니다.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월세가 유리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봤자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적습니다. 반면 월세는 매달 수익이 생깁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훨씬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액의 보증금을 받으면 부담입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월세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결국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낮게 받고 월세를 높였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옵니다. 연금처럼 생각하니 좋았습니다. 전세로 놓을 때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월세 전환은 이제 대세라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가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건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세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와 전세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획일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계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먼저 전세가 유리한 경우를 봅시다. 목돈은 있지만 매달 수입이 적은 경우입니다. 퇴직금이나 상속받은 돈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거주를 계획하는 경우도 전세가 낫습니다. 2년 정도만 살고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라면 전세가 편합니다.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전세 보증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월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목돈은 없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금이나 임대 수입이 충분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또한 장기 거주를 계획하는 경우도 월세를 고려할 만합니다. 10년 이상 살 곳이라면 전세보다 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보증금이 오릅니다. 월세는 한 번 계약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입니다. 한 70대 초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돈 관리가 부담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거액인데 그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기도 걱정이고 분쟁도 걱정이었습니다. 반면 연금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도 생활비가 남았습니다. 굳이 전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대신 월세를 조금 높게 냈습니다. 손에 쥔 목돈이 줄어드느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관리할 돈이 적어져서 좋았습니다. 1년을 살아보니 만족스러웠습니다. 매달 월세 내는 것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됐습니다. 오히려 보증금 걱정이 없어서 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월세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거액 관리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 물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입니다. 목돈이 있는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은 어떨 것인가, 수입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 유연해야 합니다. 전세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월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십시오. 세무사의 조언도 들으십시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계약할 때는 신중하십시오. 월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십시오. 월세 인상 조건, 계약 해지 조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잘 정하십시오. 보증금이 너무 적으면 월세가 높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많으면 목돈이 묶입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으십시오. 월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전세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월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선택입니다. 남들이 전세를 한다고 전세를 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월세를 한다고 월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형편, 나의 계획, 나의 미래,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전세를 고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월세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삶의 질도 고려하십시오. 돈만 보지 말고 편안함도 보십시오. 월세 전환 시대에 중년이 살아남는 법은 유연성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거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